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광주, 전남 곳곳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에 참가한 장애학생 선수들의 땀방울과 열기로 뜨거워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남 의대 공모 관련 오작 간담회가 순천시와 순천대학교의 불참 선언으로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강진군이 내세운 빈집 리모델링과 육아수당 등 정책들이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광주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계엄군에게 희생당한 피해자를 추모하기도 했고 해직 언론인들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했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전두환의 탄압에 맞서다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의 모임인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1980년 당시 한국기자협회장으로서 언론 자유운동에 헌신한 김태홍 언론인과 리영희, 송건호 언론인 등 5.18 민주화운동을 뒤에서 조종했다는 의심을 받아 구속됐던 언론계 큰별들을 찾아 넋을 기렸습니다. 선배님 보고 싶습니다. 해직 언론인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새 시대의 헌법을 완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5.18 당시 시민학생들의 불굴의 항거를 항구적인 민주수호 헌법 정신으로 삼을 것을 역사와 국민 앞에 거듭 전명한다. 전국 각지의 시민과 학생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매일 1,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고 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시민들의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5.18을 기억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5.18 사건 덕분에 저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세계 각국의 활동가들과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하는 광주 민주포럼도 자유의 위기를 주제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포럼에서는 이제는 세계 민주화 운동의 모범이 된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토대로 이 시대 자유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는 토론이 진행됩니다. 1980년도에 광주 시민들이 생각했던 미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하고 접점이 닿지 않느냐. 그러한 것을 주제로 우리가. 주남마을에서는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기억이 니은이 인권문화제가 열렸습니다. 80년 5월 당시 주남마을에서 봉수부대원들의 무차별 총격으로 숨진 희생자 17명을 추모하기 위해 열리고 있는 인권문화제입니다. 헌화하고 노란 풍선도 날리면서 5월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조국혁신당 지도부들이 대거 광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제18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4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각 경기장은 선수들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장애학생 선수들의 땀방울이 흐르는 뜨거운 열전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국 장애학생체전 육상 경기가 펼쳐지는 목포 종합경기장. 시각장애인들이 안대를 쓰고 가이드러너와 함께 트랙을 돕니다. 지체장애인들도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뛰지만 모두가 각자의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수 가족과 응원단들은 선수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줍니다. 경기장에서는 트랙 경기뿐만 아니라 포환 던지기와 창 던지기 등 여러 종목의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e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목포 다목적 체육관도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전국체전 관련 대회 가운데 장애학생체전에서만 볼 수 있는 e스포츠 종목. 키보드와 마우스를 잡은 선수들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대형 전광판을 통해 선수들의 경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역을 대표해 출전한 선수들은 순간순간이 모두 즐겁습니다. 이 전라남도 주민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더 행복했습니다. 평소 주변에서 접하기 힘든 디스크 골프 경기장에서도 열전은 이어집니다. 퍼팅 단체전에 출전한 선수들은 고롤에 플라잉 디스크를 넣기 위해 매 순간 초집중 상태를 보여줍니다. 재밌기도 하고 이제 선후배들이랑 같이 추억도 쌓고 선생님들이랑도 재밌게 훈련을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는 경쟁보다는 참가의 의미가 깊습니다. 이제 장애인 학생들이 이거 소년체전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발달이 돼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또 장애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감동을 선사하는 제18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는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전남의대 공모 관련 5자 간담회가 또 무산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던 과거 의대 용역 결과까지 공개하며 순천권 설득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전라남도 입장만 난처하게 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대 관련 5자 간담회가 또 무산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2일 5자 간담회가 순천시와 순천대학교의 불참 통보로 무산되자 17일 5자 간담회를 다시 제안했었습니다. 순천권의 간담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고수했던 비공개 방침까지 처리하고 2021년 의대 용역을 전격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용역 보고서에 무슨 다른 내용이 들어있다. 이제 심지어는 다른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겠고요. 하지만 순천시와 순천대학교는 이미 신뢰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권한 없는 사람들의 정치 얘기는 도민 동의를 받기 어렵고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일방적으로 통지한 5자 회담은 불참할 예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이번에 전라남도가 공개한 의대 용역 분석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분석이 끝나는 대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용역을 공개하면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던 원칙을 전남도가 스스로 깼는데 결국 5자 간담회도 무산됐고 예견됐던 갈등만 커진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남도의 공모 법적 권한 문제와 공모 불참 선언 등으로 한 달여 넘게 이어진 갈등, 여기에 2차례나 무산된 5자 간담회까지 순천권 반발이 주된 원인이지만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던 전남도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편 순천권의 5자 간담회 불참은 예상됐었는데 전남도가 시간을 흘러보내면서까지 제안을 계속했던 것은 본격적으로 의대 공모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명분 쌓기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공모 기간을 설정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 공모에 응할 때까지 기다린다 하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이런 가운데 전남도가 순천시에 지나치게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며 목포권의 여론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는 17일 오후 장흥에서 이병훈 순천대 총장과 노광규 순천시장이 불참한 가운데 김현옥 전남지사, 송하철 목포대 총장, 박홍률 목포시장의 3인 회동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법원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논란과 관련해 정부 측 손을 들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항고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도가 정부에 건의했던 전남의대 정원 200명 확보에도 힘이 실릴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간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이전은 올해 안에 답을 내야 한다며 무안 지역민에게 설득 편지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달 무안에서 열린 공항 이전 소음 대책 마련 토론회를 통해 소음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것을 무안 지역민에게 보여줬다며 무안 주민의 마음이 예전보다 더 열렸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인접시군 원탁회의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자체마다 주거와 일자리, 양육 등 정주인구와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많은 대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인구 3만의 지방도시 강진군이 빈집 리모델링과 국내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등 공격적인 정책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살 아들과 갓 돌이 지난 딸과 함께 농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차종채 박고은 씨 부부. 부부를 꼭 빼닮은 두 남매는 동네에서 유일한 어린이입니다. 강진군이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애기 돌보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케어는 돼요.
애기 기저귀나 뭐 그런 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생활비로도 그러고 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방소멸 위기 지역인 인구 3만의 강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육아수당을 도입한 지 1년 만에 출생률이 65%나 늘었고 농촌 숙박 체험인 푸소는 농가당 1년에 최대 3천만 원의 수익과 함께 침체된 농촌의 활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 젊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힘들 때는 힘들더라도 이 애들하고 할머니하고 음식 맛있다 그리고 잘 먹으면 저는 너무 좋아요. 좋고 내가 이게 사는 보람이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월세 10,000원의 집을 제공하고 집주인에게는 임대료 등을 최대 7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거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강진군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은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지역 농가나 주민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등 매우 우수한 사례입니다. 반값 가족여행과 붉은 불파 등 관광과 소비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 매출이 150% 증가하고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 규모 19위 수준인 강진군. 인구도 예산도 적지만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며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해남군 주민참여형 자원순환 체계의 거점이 돼 자원순환 복합센터가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해남형 ESG의 확산 기반이자 폐기물의 자원순환 교육장이 돼 복합센터가 가동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최초로 건립된 해남군 자원순환 복합센터입니다.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1층에는 재활용 교환센터와 리필숍, 2층에는 교육장과 재활용품 나눔 공간, 공유물품 대여센터가 들어섰습니다. 또 3층에는 자원순환과 환경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센터의 역할은 재활용품 교환센터를 중심으로 17종의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가져오면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센터 내에서 음료나 게임, 재활용품 구입 등 자원순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계적으로 교육도 해준다고 하니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와서 이제 제대로 되는 분리수거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해남군은 센터 개관식을 갖고 민선 7, 8기 역점 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해남형 ESG 상징 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84%에 머물고 있는 폐기물 재활용률을 100%로 끌어올려 청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복합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환경과 탄소 중립의 선도적인 역할, 특히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해남군은 센터 건립을 계기로 자원순환 활동가 30명을 양성하고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93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사업으로 음식물 감량기와 무인 수거기를 확대 설치하고 폐기물 관리 통합센터도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2024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앞두고 핵심 콘텐츠인 글로컬 미래교실을 목포 창의융합교육원과 여수교육지원청 등 두 곳에 사전 구축했습니다. 글로컬 미래교실은 대형 전자칠판을 통해서 수업 자료를 볼 수가 있으며 로봇이 교실 곳곳을 돌며 학습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반 학습 분석을 통해 수준별 학습 활동도 가능해집니다. 전라남도가 5월 피톤치드 가득한 숲속 여행지로 완도 수목원과 구례 수목원, 진도 사천리 무장의 숲길, 곡성 재월섬 등 4곳을 추천했습니다. 완도 수목원은 국내 최대 난데림 자생지로 아열대 온실관과 산림박물관, 산림환경교육관 등 난데림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으며 진도 사천리 무장의 숲길은 숲길 1.3km와 0.5km의 둘레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포와 해남 등 전남 지역 4개 마을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우수 모두의 마을기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목포 건맥 1897 협동조합과 곡성 삼기품 영농조합법인이 우수 마을기업에 뽑혔고 모두의 마을기업에는 순천 쌍짓들 전통식품과 해남 햇살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돼 사업비 3억 4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UN 세계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신안군 퍼플섬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프렌치 라벤더꽃 축제가 오늘부터 26일까지 열립니다. 퍼플섬에는 이 기간 동안 2천만여 송이의 보라색 라벤더꽃이 피어나서 장관을 연출하는데요. 신안군은 개막식에서 보라옷 컨테스트도 열어서 신안 천일염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축제인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이 어제 완도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남 22개 시군 선수단과 경북 생활체육교류 선수단도 참가해 게이트볼과 그라운드 골프 등 9개 종목에서 경쟁과 우호를 다질 예정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은 오늘까지 9개 경기장에서 열전이 펼쳐질 계획입니다. 2024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이 오는 19일 영암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슈퍼 6000과 GT 클래스 등 스포츠카 경주와 모터사이클 25대가 참여하는 코리아 트로페오 등의 경기가 함께 열립니다. 또 참가 선수와 차량을 가까이 볼 수 있는 행사와 경주장 투어, 버블쇼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해남군은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해남공룡박물관을 오는 19일까지 무료로 개방합니다. 해남공룡박물관은 국가유산인 천연기념물 제394호 해남우왕리 공룡, 익룡 세발자국을 관리하고 있는 국내 최대 공룡 분야 전문 박물관입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업협회와 소비자연맹 등 12개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6월 1일 남학중앙공원에서 2024년 유기농데이 기념식과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합니다. 친환경 농업단체는 매년 6월 2일을 유기농데이로 지정하고 친환경 농산물 홍보, 판매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1년치 농어민 공익수당을 잃어버렸던 농민이 행인의 도움으로 돈을 되찾았습니다. 목포 상동파출소에 따르면 지난 8일 목포시 상동의 한 골목길에서 한 50대 여성이 지자체 상품권과 현금 등 50여만 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발견해 파출소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와 봉투에 적힌 이름을 토대로 봉투를 주인인 신안의 농민에게 돌려줬으며 신고자인 여성은 애타게 찾던 돈이 주인에게 돌아가 다행이라며 사례금도 거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목포 청년 백인 포럼은 전라남도의 의대 공모 지표 개발이 전라남도 균형발전 지표 조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균형발전 지표 조례에는 전라남도가 공모 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도지사는 균형발전 지표가 공모 사업 대상 지역 선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전남에서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린 43%가 사망하는 등 여름철 환자 발생이 집중되면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2020년 11명, 2021년 8명, 2022년 7명, 2023년 13명 등 모두 39명의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17명이 숨졌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해수면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5월부터 6월에 집중 발생하며 오염된 어패류를 익히지 않고 먹거나 상처가 난 피부에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할 때 감염되는 세균성 질환입니다.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인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는 해남군이 직접 운영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해남군청에서 열린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해양수산정책기술연구소는 클러스터 운영계획과 관련해 해남군 직영 방식이 민간 위탁에 비해 기업 유치와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해남군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33,058제곱미터 부지에 425억 원을 들여 오는 2027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오늘 목포와 전남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아침까지 전남 곳곳은 안개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일교차는 계속 크겠는데요. 아침 기온 목포가 16도, 장흥이 11도 안팎을 나타내는 가운데 낮에는 목포 23도, 장흥 25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우리 지역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일요일 목포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볕도 다시 강해지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목포 16도, 영암 13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엔 목포 23도, 영암 25도 예상됩니다. 남해안 지역의 아침 기온도 살펴보면 강진 12도, 완도가 15도 안팎으로 시작하면서 한낮에는 강진과 완도 25도 예상됩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은 22도 보이겠고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해상 해안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물결은 모두 잔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전 9시 23분입니다. 날은 점점 더워지겠지만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낯선 공간 속에서 새로운 나를 만나는 이 광고는 여행 광고가 아니라 바카스 광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려면 이런 힘이 필요하니까 젊음을 힘껏 마음껏 바카스. 우리가 원하는 A to Z. 잘 벌고도 싶고 잘 놀고도 싶고 오늘의 투자도 미래의 플랜도 원하는 게 많은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우리 금융생활의 A to Z. 우리은행. Coco Mademoiselle, Chanel. 한국인 그래서 164 새로워지다. 눈피로, 눈건조, 눈노화를 한 번에. 한국인의 눈건강 164.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움직임과 생각으로 몸과 마음을 다독여주는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로움과 행복을 주는 로봇을 말이죠. 당신의 헬스케어 로봇, 보디프렌드. 시크한 블랙은 일회용. 세탁할수록 퍼울 다크로 다시 찐 블랙. 어두운 옷이 되살아난다. 새 옷인가요? 아니, 퍼울했죠. 퍼울. 나의 의미. 오늘은 어떤 하루를 입을까? 좋은 옷이 좋은 하루를 만든다. 구대여 탑10.